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방법이죠. 재투자를 가정해서 미래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수명 기간이 다른 투자 대안의 비교 방법 세 번째예요. 그래서 방법 3, 재투자를 가정하여 미래가를 비교하는 방법. 수명이 이제 가장 긴 대안을 분석 기간으로 하고, 여기서는 이보다 수명이 짧은 대안은 나머지 기간 동안 MARR로 재투자자는 된다는 가정에 의하여 미래가를 비교한다. 예, 뭔가 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수명이 다른 투자 대안 이렇게 있어요. B1 이번에는 B1과 B2가 있네요. 드디어 A1과 A2 예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연말 이제 기간이 늘었어요. 건데 6년 동안의 현금 흐름이 있고 대안 B2는 결국엔 이제 이보다 2년 적은 4년 말까지만의 현금 흐름이 있네요. 그렇죠. 이 기간, 이 예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재투자를 가정해서 미래가를 비교할 때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긴, 긴 기간을 고려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년까지 고려를 해야겠죠. 매 기간이 다르지만 6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2년은 MARR로 재투자자는 거죠. 그렇죠? MARR, 재투자. 예. MARR를 한번 이거를 15%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살펴보도록 합시다. 15%하고 이 투자 대안을 미래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미래가 그렇죠. 미래가에 대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어, 어떻게 합니까? 네, 다음과 같이 하죠. 미래가를 계산하는데 다음과 같은 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한번 엑셀로 만들어서 해봅시다. 자, 엑셀로 만들어서 해봐요.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열심히 이제 살펴봐야 돼요. 다 해보고 실습해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 대안 B1, B1이라고 그냥 써줄게요. B2 써요. 이렇게 대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간 어떻게 써요? 0, 1, 2, 3, 4, 5, 6 있었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35000 단위 1000원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서 결국에는 3,500만원, 3,500만원 투자한 거고 그리고 이쪽에는 6천만원이죠. 그렇죠? 6천만원, 3,500만원 이렇게 각각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수익이 당연히 비에 대한 비가 더 많은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천만원인가요? 예, 2천만원씩 발생을 하고 수익이 현재까지 3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연도 4년 차에는 2천만원과 그리고 잔존가치 1천만원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발생하네요. 예, 대안 그리고 이 첫 번째 대안은 여기서 적습니다. 1천만원씩 1천만원씩 이제 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심지어 마지막까지 1천만원이네요. 일정합니다. 예,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결국에 이제 MARR 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구해봅시다. 미래가 15%였죠. 제가 MARR 15%에서 가정해요. 가정에서 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니까 원래 투자된 금액, 현재 이제 시점에 투자된 금액은 미래가로 바꿔줘야죠. FV, 그렇죠? Future Value, Future Value 0.15, 그리고 얼마요? 6년 후에, 6년 후를 보는 거죠. 끝나는 시점, 긴 기간이니까. 이거의 현재가였었고, 그렇죠? 마이너스로 해서 양수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등가죠. 등가를 미래가로, 등가를, 그렇죠? 1,000만원씩 발생해요. 등가를 미래가로 0.15 6년간
잉여가 발생하고, 그렇죠? 잉여가 발생했고, 그리고 등가였다. 맛을 곱해주면 결국에 얼마인가요? 658만 원? 네, 결국에 658만 원 정도의 이익이 있네요. 네. 반면 이쪽 한번 살펴보죠. MARR로 재투자된다는 점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초기 투자 미래가로 바꿉니다. 초기 투자 곱하기 FB 그죠? 그렇죠? 0.15 기간은 얼마가 되나요? 4 혹은 6 4 6 4죠. 네, 4입니다. 6% 기간 4 그래서 F4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4년 그리고 뭡니까? 현가니까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더합니다. 얼마예요? 계속 발생하는 금액들 그렇죠? 그래서 발생하는 금액들 얼마였어요? 200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그래서 미래가 바꾸죠. 그죠? 그래서 이제 0.15 기간은 4년 그렇죠? 4년 말까지 발생하니까 4년 그리고 등가 그래서 마이너스 1 내시면 되고 그렇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1000만 원 F4에 1000만 원의 잔존 가치가 있었죠. 그렇죠. 이 부분까지 해서 다 구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이제 가로를 해주셔야 됩니다. F4예요. 여기까지가 F4. F4를 또 뭘로 바꿔줘야 된다? 또 미래가죠. 재투자가 2년간 일어나니까 MARR로 0.15 얼마 기간 동안? 2년 동안밖에 안 나면 F4에서 F6로 구해줘야 되니까 2년 그렇죠? 현재 가격 해서 구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651612 정도 나와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좋습니까? 결국에는 보다 높은 값 대안 B1이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교재와 자꾸 숫자 이제 나중에 비교하시면 조금 다르다 느낄 텐데 그거는 이제 반올림 어디까지 반올림을 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예, 이럴 때 이제 미래가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 뭡니까 결국에 이제 식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었죠.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가로가 생략되었는데 가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죠. 재투자잖아요. 예, F4에서 이제 재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값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왜냐면 반올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엑셀에서는 반올림 없이 그냥 원래 숫자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래요. 예, 미래가 사용의 주의점입니다. 서비스 대안들에 비교해 부적합하다. 특히 이제 수명이 짧은 대안들이 유리하게 평가가 돼요. 앞서 이제 봤던 표 있죠 여기 앞서 봤던 표. 그래서 대안 A1과 A2의 경우 대안 A1은 대안 A2보다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평가되어 불리한 결과를 갖게 된다. 5년짜리니까. 그렇죠? 기간을 보고 얘를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투자 비용이 얼마냐 바로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면 투자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 기간을 반드시 비교하고자 하는 대안들 중 가장 긴 수명과 동일하게 해야만 한다. 이것을 위반하면은 긴 수명 기간 동안 수익을 발생시키는 대안들은 분석 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이 무시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현금 흐름 무시되겠죠. 이건 당연한 말이죠. 뭐 여기서 해서 4년 딱 하면 4년으로 하면 이 두 부분 무시되죠. 네, 그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단점이 아니라 주의점이 있다, 주의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방법론대로 차근차근 계산을 하자 그 말입니다. 예, 설비 대체 대안의 경제성 분석과 의사결정입니다. 설비 대체 문제의 한번 특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설비 대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설비가 사용 불가능 혹은 물리적인 마모, 손상으로 인해서 요구되는 제품
생산량, 제품의 생산량, 혹은 이제 품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죠. 예, 결국에는 생산 자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규격 제품 출현, 그렇죠. 새로운 기술의 출현, 결국 제품의 출현. 그래서 이제 현재 설비가 경제성을 상실한 경우,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설비 대체가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필요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예,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현 설비 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출현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존 설비의 진보화라고 부릅니다. 혹은 생산 활동의 축소로 작은 설비로 대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회사 이제 생산 활동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 요구 사항이 소비자들이 이제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수요가 높아지면 결국 오래된 모델에 대해서 수요가 낮아지죠. 예, 만약 같은 기능,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작은 설비를 대체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설비를 보죠. 현유 설비, 이제 대체가 고려되고 있는 현재 설비를 보통 현유 설비라고 합니다. 이그지스팅이죠. 예,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잔여 수명이 짧겠죠,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유지비는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거니까. 그렇죠? 현재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즉각적인 추가 투자가 거의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점이죠. 쓰고 있는 걸 계속 쓰면 되니까. 도전 설비 어떻습니까? 도전 설비는 말 그대로 도전 설비입니다. 이제 대안으로 고려 대상이 되는 거죠. 새로운 설비예요. 그래서 새로운 설비 당연히 구입 비용이 높다. 그래서 높은 초기 투자, 그렇죠? 높은 초기 투자가 있다. 예. 그리고 수명이 길고 유지비도 적게 들겠죠. 상대적으로 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안 간의 현금 흐름의 특성을 이제 차이를 고려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설비가 만약에 있다면 유리한 대안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유 설비와 도전 설비에 대한 현금 흐름 분석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분석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 분석 방법. 동일한 조건, 제일 중요하죠. 동일한 조건. 이제까지 계속 어떤 특정 시점으로 현금의 가치를 계속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가치를. 왜 그랬습니까? 동일한 조건 하에서 비교를 위해서죠. 그렇죠? 네, 현유 설비가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된 비용을 모두 무시하고 과거 비용을 무시하죠 보통 이제 회계 쪽에서 그리고 두 설비 모두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비용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회계 이제 특히 경제성 분석 평가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네. 그리고 제3자 관점에 입각한 분석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문제를 다룸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 하에서 설비 대체안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예, 그러면 이제 소형 사무실용 복사기 구입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MAR라는 10%고요. 그래서 이제 구 복사기 2년 전에 7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예상 수명은 5년이고요. 잔존 가치는 이제 5년 후에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꽤 높네요. 이게 진짜 사무실용 복사기 엄청 큰 걸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연평균 지출 금액은 370만 원,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현재 중고 시장에서 시세는 30만 원이다. 반대로 새로운 복사기 고려 대상이 되는 거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 신모델 구입 시 기존 복사기는 5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 판매를 실시. 구입하면은 기존의 이 복사기를 50만 원에 판매되나 봐요. 그리고 예상 수명은 10년, 잔존 가치는 30만 원. 잔존 가치가 더 높겠죠. 새 거니까. 연평균 지출 금액도 낮습니다. 350만 원. 그러면 여기서 대체 문제죠. 대체 문제. 살까 말까. 새로운 복사기를 살까 말까. 예. 우선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게 복사기 현재 가치를 평가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업 회계장부상으로 기존 복사기의 현재 가치는 2년간의 감가상각을 제외한 액수로 평가한다.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즉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 2년간 총 24만 원의 감가상각이 발생하였다. 연 12만 원. 복사기의 현재 가치는 46만 원이더라. 라고 계산이 된 겁니다. 근데 기존 복사기 처분 시장 가치는 30만 원이에요. 제3자의 관점.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했을 때 46만 원인데 예, 객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30만 원. 그래서 미상가격이라는 거는 감가상각되지 못한 16만 원 차이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미상가격은 역시나 현금 흐름 분석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할 매몰 비용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를 감가상각할 때 너무 이제 뭐랄까 46만 원으로 평가되었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시장 가치가 30만 원입니다. 예, 46만 원에 팔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제3자 입장에서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국에 30만 원이라고 고려를 하셔야죠. 어. 예, 신모델의 구입가 다시 한번 고려해보죠. 보상금이 있었어요. 50만 원. 기존 복사기. 우리는 46만 원이라고 가치를 했었는데 심지어 시장에 30만 원이나 하는데 30만 원밖에 안 하는데 50만 원에 사준다고 하네. 되게 조건이 좋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복사기의 시중가 네, 아까 전에 적어놨죠. 30만 원 제가 이거 적어놨던 거고. 하여튼 제3자 입장에서 신모델의 구입가는 사실 80만 원 정도예요. 뭐 할인이나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그렇죠? 왜 80만 원이 됩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신모델의 구입가 기존 복사기가 10중가가 30만 원인데 사실은 50만 원 사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플러스 20만 원의 가치를 더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만 원에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20만 원만큼 할인을 받았다고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모델의 구입가가 80만 원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시면. 예, 아셨죠? 예, 이렇게 모든 그 어떤 사소한 정보도 무시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 한번 이제 흐름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예, 교재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니까 350만 원씩 이렇게 신모델은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구모델은 370만 원씩 나가다가 잔존 연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5년이 수명인데 2년 썼으니까 앞으로 하나, 둘, 셋 쓰면 이제 팔아야죠. 그렇죠? 10만 원에 이제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잔존 가치는 10년이니까 10년 후에는 20만 원이나 하더라. 어디에서 이 말 주어졌었어요? 여기서 다 언급이 됐었습니다. 네, 30만 원이었군요. 네, 30만 원. 네. 아, 잔존 가치 이게 오타였군요. 왜 이상하다 했어요. 20만 원이었습니다. 잔존 가치. 그렇죠? 20만 원이었어요. 오타였네요. 어쨌든 설명한 거는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 잔존 가치가 2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소형 사무실용 복사기 구입 문제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 6.1 아까 이 흐름도를 보시고 설비의 대체 방안을 결정하시오. 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간이 다르잖아요. 기존 복사기 수명 기간 3년이고 새로운 모델은 10년 쓸 수가 있어요.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분석 기간을 3년 후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앞서 이제 지난번에 기술했던 동일한 대안이 반복된다고 가정해서 연간 대가에 의한 방법으로 대체 대안을 분석하면 됩니다. 즉 MAR은 10%니까 또 이 부분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시면 되죠. 동일한 대안의 반복 기억나시나요? 동일한 대안 반복 돌아가 보면 반복 가능성을 가정하여 연간 평가의 비교 하셨었죠? 그렇죠? 네. 자, 이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기존 복사기 수명기간이 3년이고 신 모델 복사기 수명이 10년인데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기존 복사기의 계속 사용 혹은 이제 신 모델의 대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지만 3년 이후에 뭐 어떻게 돼요? 서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3년 후에 방안이 없죠, 방안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분석 기간 3년으로 하셔야 돼요. 3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3년으로 하셔야 되고, 이 3년으로 하고 이제 기존 복사기에 대한 자본 회수 비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본 회수 비용, CR, MARR이 10%니까 10%에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현재의 가치 30만원. 그렇죠. 이거를 투자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30만원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가치 얼마입니까? 10만원. 3년이죠. 예. 그리고 이거를 등가로, 현재가를 등가로. 그렇죠? 살비지 코스트. 아까 CRI 아시죠? CRI 그 공식 생각나시죠? 10% 그리고 3년 맞죠? 그리고 어제 F가 얼마입니까? 10만원. 이거 I가 10%.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시면 해봅시다. 30만원 마이너스 1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등가로 BMT 만들어주면 되죠. 0.1, 10%, 그렇죠? IRR, MARR, 3년, 뭐를, PB를 말시를 해주시면 구해지고, 앞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 FI 더하기 F 10만원 곱하기 I 하시면 구해지죠? 90422.96. CRI가 이렇게 다른 말로 기존 복사기에 대한 자본 회수 비용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A1이라고 써줄 거예요. A1. 써주면 되고 연간 운영비 결국에 이제 등가를 구해보면 연간 등가를 구해보면 연간 운영비만 더해주시면 구하실 수 있는데 10%. 그래서 이 비용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비용에 결국에 10만원만 더해주시면 10만원이 아니라 얼마죠? 370만원 370만원의 운영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주시면 우리 등가가 구해지죠. 예. 그리고 이제 A2에 대한 연간 등가 또 구하셔야죠. 예. 동일한 방법으로 A2에 대한 연간 등가 구해줍니다. 일단은 AW 10% 해서 A1 그렇죠? 대한 A1 해줄게요. 그러면 뭐였어요? 이 가격에 370 하나 둘셋넷 해서 만원 그렇죠? 이게 가격이었고 결국 뭡니까? CR 10% A2 일단 이걸 구해야 AW 해가지고 10% A2에 대한 연간 등가를 구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먼저 구해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앞서 썼던 식처럼 쓰면 되죠. 예, 현재 얼마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재평가된 가치가 80만원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30만원짜리 기존 복사기 50만원 사주겠다고 했으니까 20만원을 100만원에서 뺀 겁니다. 그렇죠. 살비지 코스트 20만원 그렇죠. F값이고 이거에 대해서 PMT 등가를 바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0.1 10년 예 그리고 현가였죠. 현가 더하기 FI 20만원 곱하기 0.1 하시면 구해지죠. CRI가 A2에 대해서 그리고 이 비용과 자본회수 비용과 뭘 더해야 합니까? 자본회수 비용 플러스 연간 운영비 350만원 그래서 뭐가 좋습니까? 비용이니까 작은 게 좋죠. 작은 게 좋아서 결국엔 대체가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대체하면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이만큼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이만큼 세이빙이 가능해요. 대략 17만원 좀 넘네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구해봤고요. 그 다음 뭘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차례입니다. 예, 앞에 예제에서 기존 복사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수명이 끝나는 3년 후에는 리스 회사로부터 복사기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리스. 임대할 경우 임대 기간은 10년을 고정되어 있으며 임대료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360만 원이다. 이 새로운 대안을 A3라 하고 그리고 A2와 비교해라. A2가 뭐였죠? 잠시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A2 8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살비지 코스트 20만 원. 이게 A2입니다. 그렇죠? 현금으로 그려드리면 18, 00, 1000원, 당연 1000원인데 아주 됐네. 80만 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20만 원 가치가 있었던 게 이게 A2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운영 비용이 1, 2 해서 점점점점 90 하시면 되죠. 10, 11 때도 동일한 운영 비용이 나왔죠. 7점점점 얼마였습니까? 이게 350만 원. 이게 다 350이었습니다. 매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안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해요. CRI 구하시고 결국 AWI 등가 구하시면 돼요. 넘어갑니까? 좀 힌트를 드리자면 A3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어떻게 잡냐 임대를 하시니까 잔존 가치가 없다고 하시고요. 결국 이게 3년에 끝나고 10년 동안 임대를 할 수 있는데 13년이 되는데 중간에 상환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N스타를 10년으로 하시고 분석을 하세요. 아시죠? 13년에서 중간에 10년, 그러니까 7년만 사용하고 반환할 수 있다고 추가로 가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문제를 풀어봅시다. 상당히 복잡하죠? 예,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금 흐름이 중간에 굉장히 다양하게 다이나믹하죠. 첫 3년 동안은 기존 복사기를 사용해서 일어나고요. 저 앞서 이제 풀어봤던 문제를 살펴보면 첫 3년 동안은 기존 복사기인데 이후에 현금 흐름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이후에 현금 흐름이 계속 이제 리즈를 하기 때문에 370번 안되겠군요 360으로 발생을 하죠. 360. 여기 써있네. 360으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리즈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10년까지 마이너스 360만원 이렇게 발생을 해요. 잔존 가치가 없어요. 여기 잔존 가치 없다고 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이거 부분까지 해서 구하시면 되죠. 이렇게 현금 흐름이 다이나믹할 때는 등가보다는 현가를 사용하는 게 좀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현가를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다시 말해서 PW 10% A3를 구한다는 거예요. A2부터 먼저 구해고요. A2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PW 10% A2 대안에 대해서 먼저 구해보죠.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새로운 프린터 사는 거잖아요. 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프린터 가격 80만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프린터 비용과 앞으로 발생하는 350만원 등가죠. 등가를 현가로 변환해 줍니다. 10%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등가를 현가로 변환해 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줄게요. 예. 그리고 나서 뭡니까? 미래가를 현가로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금 비용에 대해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음수하실지 양수하실지 저는 비용이 양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잔존 가치 빼줘야죠. 비용에서 그래서 20만원 현가로 미래 가격이죠. 그래서 0.1 10년 후에 이제 미래가를 해주면 대략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원으로 해줄까요? 그래서 뭐 2천만 원이 좀 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대망의 대안 3. 상당하죠? 예, 상당합니다. 처음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30만 원. 그렇죠? 30만 원. 매번 나가는 게 370만 원 곱하기 PB. 그렇죠? 등가니까 등가를 현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0.1이고 3년간이에요. 3년간만 사용할 거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등가 계수 더해주시고 그 다음 또 뭡니까? 4년째부터 10년째까지 7년 동안 저 등가가 또 발생합니다. 얼마? 360만 원. 그렇죠? 이거를 평가로 P3 때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미래가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0.1 7년간 등가가 발생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1 등가인데 이걸 바로 현가로 바꿔줍시다. P3를 다시 현가로 바꿔줘야죠. 미래가예요. 정확히 말하면 F3를 구한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현가로 해주시면 0.1 그렇죠? 3년 F가 FV니까 미래가 그렇죠? 변화해주면 그리고 얼마입니까? 변화해주면 결국에는 이 가격을 갖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가 더 낫다? 비용이 낮은 그리고 새로 사는 게 낫다. 낮은 게 더 비용은 낮은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사는 게 낫다. 역시나 A2가 좋았어요.
A3보다 A2가 좋았네요. 만약에 이제 리스가 현재부터 사용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리스가 현재부터 가능했다면 현재 그냥 팔아버리고, 그렇죠? 현재 뭐 30만 원에 팔아버리고 리스가 가능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이제 볼까요? 그냥 현재 리스를 했다면 A4, 걔를 A4로 한번 해볼게요. 현재 만약에 바로 심지어 리스를 했다면 어떨까? 리스 비용 얼마였습니까? 사실은 살베이지 비용도 존재하죠. 그러면 30만 원에 팔 수가 있어요. 30만 원에 팔아버려. 비용이니까 음수를 했습니다. 현재가. 그리고 3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매번 이제 납부를 하죠. 얼마를? 360만 원을. 이거는 그냥 여기서는 등가로 구해주시면 되죠. 등가를 현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PMT-1 해서 바꿔주시면 역시 바로 리스하면 훨씬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팔아버리고 리스가 하는 게 제일 좋네. 예. 예,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바로 임대하는 게 사실 있다면, 가능하다면 가장 좋네요. 예. 이렇게 대안들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복잡한 설비 대체 문제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잠깐 논의해 보고 갑니다.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논의만 할게요. 예, 고려 중에 이제 복잡성, 설비 대체 결정 문제의 복잡성입니다. 고려 중에 설비 수가 많고 분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대안의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지난번에도 이제 대안들 선택한다 할 때 EK 개수로 이제 늘어난다고 해 선정 방법이 늘어난다고 설명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기간이 수가 많고 분석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얼마나 많이 증가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설비의 다양한 사용 기간을 모두 고려하면 문제는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을 해야겠죠. 예, 또 높은 복잡성으로 높은 복잡성으로 대안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해를 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정된 시간 내에. 그래서 이제 너무나 복잡하면 휴리스틱 방법론을 많이 사용해요. 만족할 만한 해를 찾는 기법인데 휴리스틱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아니면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도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많이들 나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수명이 각각 3년, 4년, 5년이 세계의 설비 ABC 분석 기간 10년 해가지고 있다면 첫 해 가능해 세계 설비 가능해가 12가지고 그렇죠? 세계 설비 ABC니까 그렇죠? 설비 A 세 가지 경우, 설비 B도 네 가지 경우, 설비 C는 5가지 경우. 그래서 이제 분석 기간이 서로 다르잖아요. 3년, 4년, 5년이니까. 그래서 총 이제 12가지가 존재합니다. 3, 4, 5 더하는 거죠. 3, 4, 5. 예. 그래서 7 더하기 5는 결국 10이니까. 그 이후에 가능해. 첫 해 이후에 가능해는 또 12가지 선택에 따라서 또 그 후 10년까지 수많은 경우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죠. 컨비네이션이, 조합이.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숫자에 대안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성을 너무 늘리지 않고 경우의 수를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현실적으로 뭐 5개, 10개 이미 분석하고 나면 진이 빠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복잡성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있어라 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최적 대안을 세우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가정을 결국 많이 세울 수밖에 없어요.